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내용의 주제는 뭐더라? 유유유 망했다.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 후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등장하기 시작한 단어인 이불킥. 이불킥이란 자려고 누웠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들이 불현듯 생각나 이불을 걷어차는 일을 의미하죠. 그 순간에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로 얼굴은 점점 달아오르고 표정은 울상이 되어갑니다. 술에 잔뜩 취해 학교 동기들 앞에서 추태를 보인 일. 나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아니었던 일. 팀 프로젝트의 발표 역할에 전했다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이 꼬여 발표를 망친 일 등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기어이 이불을 차게 만드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야속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던 간에 그 후회되는 장면이 마치 4DX 상영관 H열에 앉아 보는 것처럼 재생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 이불킥이라는 감정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 행동해서 잘못된 경우를 후회하는 걸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혹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이라도 해볼 걸 처럼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후회는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행동을 해서 잘못된 경우와 행동을 하지 않아서 잘못된 경우, 사람들은 언제 더 강하게 후회를 경험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시험장에서 A와 B는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답이 3번인 1번 문제에서 A는 정답인 3번에서 2번으로 수정했다가 틀리게 되었고 B는 분명 3번이 정답일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자신이 원리 적은 2번을 그대로 제출해 감점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후회를 많이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인지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두 연구자들은 행동한 A가 행동하지 않은 B보다 더 큰 후회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실제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해냈죠. 이들은 행동을 한 사람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 했더라면 이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하려면 다른 모든 상황 조건들은 그대로 두고 이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만 머릿속에서 드러내면 되지만 반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를 상상하려면 시도해보지 않은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해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왜 이불킥을 하는 것일까요? 단지 그 경우에 더 큰 후회를 경험하기 때문일까요? 해야만 했는데 하지 못해서 잘못된 경우 당신은 아마 자꾸만 한숨을 내쉬게 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몸을 뒤척이겠지만 부끄러움과 화를 참지 못하고 이불을 차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불킥을 하는 이유는 부정적 정서와 책임감 때문입니다. 행동한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 회한, 자기 분노처럼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부정적이면서도 뜨거운 정서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반면에 해야 했는데 못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좌절감처럼 비활성화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죠. 또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강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결국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잘못이야 라는 자책과 함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발을 동동거리다 못해 이불을 있는 힘껏 걷어차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죠. 일부 연구자들은 앞에서 제시한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후회를 낳는다 라는 메시지에는 특정한 조건이 붙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입니다. 향상 초점, 즉 프로모션 포커스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성취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득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대로 예방 초점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겪게 되는 손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앞서 말한 특정한 조건이란 사람이 어떤 초점에 맞춰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향상 초점을 활성화한 사람은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변화나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을 추구하는 반면 예방 초점의 사람은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고 손해가 따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피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향상 초점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방 초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부정적 결과로 얻은 손해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향상 초점을 크게 활성화한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의해 발생되는 후회 정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이 향상 초점을 통해 과거 경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향상 초점을 갖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종종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이전에 한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후회에서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 종종 아픈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전에 한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이뤄냈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한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침대 이불 속에서 이불을 찾다 덮었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행동 때문에 이불킥을 하게 되는 밤은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끝내 행동하지 못한 날의 기억은 한참 후에도 문득 찾아와 당신을 잠 못 들게 할 수도 있죠. 만약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변화한 자신을 마주하고 싶다면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후회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